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유아인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 내과머를 착용했다가 제품이 폭발하면서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업체 측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깃집 사장이 270만 원어치 고기를 주문해놓고 노쇼한 손님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직접 고기를 구매해서 완판시킨 가운데 사장은 해당 손님을 고소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간은 짧고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24일 대전 중구 한화 이글스파크에서 불났던 거 혹시 다들 아시나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국민 의례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불길이 이렇게 활활 외야석 관중들 어쩔 줄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막 달려가죠. 소화기로 확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자, 확연히 불길이 잡힌 모양이죠. 바로 이 사람들 누군가 했더니 바로 비번날 야구 보러 현장에 갔던 충남 공주 소방서 소속 김성준, 인현준, 송대운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아우, 장하고 멋지십니다. 예, 박수! 자, 이 기운 몰아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마곡 지나다 김은배 아저씨 봤어요. 실물이 훨씬 낫어. 실물이 훨씬 나 하신 최종근 양재희 부부님. 아, 방금 뭐 하실라 그랬어? 자, 지금 알래스카는 연어 자비철입니다. 사방 가족들께 자연산 연어 보내드리고 싶어요. 일단 눈으로만 보세요 하신 카타리나님. 자, 무더위에도 가족 위해서 땀 흘리는 신랑 한혜준 씨 사랑한다 하신 문소영님. 자, 지난 20일 오후 4시 덕계역 7-3 승강장 근처에서 저 검은색 루이비통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습득하신 분 돈은 가져가도 상관없으니까 지갑만 좀 돌려주세요 하신 차은성님. 자, 시골에서 직접 키운 옥수수 아파트 주민들 맛보라고 다 나눠주신 서울 종암동 SK아파트 106동 라창봉 경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강미용님. 자, 대전의 이명수님, 나민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음료 던진 손님의 해명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6월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을 향해서 음료를 투척했던 손님의 사건, 그 영상과 함께 전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불현듯 억울하다면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자, 반론권 보장해야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6월 24일 사건 반장 반장픽 코너에서는 광주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한 남성 손님이 음료를 직접 서빙하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장을 향해 음료를 던졌다는 제보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음료를 던졌던 남성은 오늘 사장이 먼저 퉁명스럽게 말했고 짜증을 많이 냈다면서 화가 나서 일행에 손을 쳤더니 음료가 쏟아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욕이나 반말은 하지 않았고 음료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청률을 올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왜곡해서 방송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률 올려서 돈 벌려고 왜곡해서 방송했다, 사건 반장이. 자, 그리고 들으셨죠? 일행 손을 쳤더니 마침 그게 음료가 확 쏟아져 버렸다는 그 장면 한번 만나보시죠. 자,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글쎄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고의가 느껴지고요. 오히려 저런 행동이 폭행 내지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지금 욕설을 했다는 거 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은 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장한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카페 사장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사건 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지금 왜곡해서 이게 돈 벌지도 않아요. 돈 벌어집니까? 누가 봅니까, 돈을? 그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 본인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 지금 누군지
모자이크 다 쳐 있고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명예훼손했다는 겁니까? 자,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영상 보여주세요. 자, 만약에 저기서 자신의 동료의 손을 쳐서 실수로 저게 날아가서 저렇게 사장님 옷에 음료가 묻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저 양반은 저 이후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밤마다 어질어질립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치열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이 저렇게 인도에 우뚝 서 있습니다. 행인들도 다들 눈이 휘둥그레. 아이고야 세상에. 태연하게 휙 저렇게 가방을 지금 챙겨 메고 그 상태로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모델 워킹까지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알몸인 남성,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경찰에 붙들려서 억지로 경찰차에 태워지는데요. 자, 박 교수님, 연이틀 걸쳐서 하루는 여성 또 하루는 남성. 포항이 제철소가 있어서 유난히 더운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무슨 퍼포먼스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눈을 의심하면서 봤습니다. 경북 포항시의 한 번화가에서 목격된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을 하루는 여성이 나체로 그 다음 날은 남성이 나체로 이렇게 번화가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에도 속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걸 무슨 노출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둘이 진짜로 아시는 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기에서 저 모습을 봤더라도 그날 기분은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옥수수 화분입니다. 자, 카페 사장님이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예쁜 화분 한가운데 꽂혀있는 저거 선인장이 아닙니다. 옥수수, 그것도 알알이 다 털어먹은 옥수수 심지. 화초 줄기를 가르고 한가운데 딱 기립. 세상에, 옥수수 털어먹고 쓰레기통이 아닌 저기다 꽂아놨어.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야,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보령에 있는 충남 보령의 카페인데요. 이 카페에 사실은 외부 음식 반입 통상 금지돼 있죠. 그렇지만 어르신들 와서 그렇게 먹고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음식 갖고 오는 거 묵인하는 편인데 어느 날 40대 남녀 두 사람이 와서 옥수수를 저렇게 챙겨 먹었다고 해요. 그래요? 먹을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가만 놔뒀는데 잠시 이제 외출한 사이에 와 보니까 창가에 있는 저 화분 꽃에다가 옥수수 먹고 남은 그거를 꽂아놨어요. 세상에. 애들도 아니고 저게 잘하겠습니까? 꽂아놓으면 옥수수 알알이 나옵니까? 저 다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상식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 알이 막 생겨나면 어떡하죠? 그럼 너희 집에 가서 꼽아놔야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로? 옥수수 알이 그렇게 꼽아놓으면 이렇게 물 먹고 이렇게 하면 무럭무럭 자라서 옥수수 알이 톡톡톡 터져 나옵니까? 정말 상식이 없다고 보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저 화분을 사실은 저 꽃을 화초를 상당히 사장님이 아끼는 화분인데 저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뿌리까지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마 그냥 살짝 꽂은 게 아니라 쑥 박았구나. 깊숙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리라라는 의미에서 진상도 많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할머니의 계산법.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이스크림 판매점 안으로 한 여성 입장합니다. 안쪽으로 와서 쓱 살펴보고 냉장고 문을 확 열죠. 자, 일단 2개를 꺼내서 지금 봉지에다 넣어요. 또 2개를 꺼내서 봉지에다 도합 4개. 자,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하나만 손에 쥐고 냉장고 계산대에 오더니 이거 하나만 계산해줘. 자, 1+1이 아니고 자기 맘대로 1+3. 자, 밑장을 저렇게 빼도 되는 겁니까? 자, 사장님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오늘 26일 오전 일인데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70대 여성분이 아이스크림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뒤에 아이스크림 800원짜리를 골라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나갔는데 저기는
무인 할인점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주하는 유인 할인점인데 그러니까 좀 나가는 게 이상해서 저 사장님이 CCTV를 돌려봤더니 검은 봉지에 아까 보다시피 1개, 2개, 3개, 4개 그러니까 1+4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개를 넣은 다음에 하나만 결제하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아하. 자, 지금 뭐 유인 매장에서 저렇게 훔쳐가는데 무인 매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나이를 드셨어도 여름같이 못하다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거 가지고 신고까지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2개에서 4개 넣고 마지막으로 하나 꺼내서 무려 5개. 그래서 1+4 정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그녀의 남자들. 아, 뭔가 의미심장한 제목인데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어장 관리를 하는 것 같은 여자친구 때문에 괴롭다는 남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최근 소개팅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여자친구가 사실 이혼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이해하고 잘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이후 우연히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과거 연인과 뽀뽀를 하는 사진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전 남자친구 또 그 전 남자친구의 사진도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휴대전화에 사진이 너무 많아서 아예 신경을 안 썼다고 당당하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후 또 다른 남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가 같이 일한다는 남자 동료와 자꾸 연락을 한 겁니다. 여자친구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저 오빠는 매너가 좋다. 나한테 이성적으로 들이대지 않거든. 차라리 들이대지. 너무 답답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라리 들이대지. 네, 아무래도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던 것 같아서 사연자는 이제 나 만나니까 연락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자친구가 왜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 것처럼 생각하고 구속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결국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 사진도 안 지우고 호감을 나눴던 직장 동료와도 연락을 이어가는 여자친구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친입니다. 은배 오빠, 김은배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완전 구질구질하다. 이러니까 그 나이 되도록 연애도 못하지. 난 가만히 있는데도 사내들이 알아서 꼬이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전 남친들 별로 의미 없어. 사진 그거 나 별 감흥 없다고. 나 오빠한테 충실하고 있잖아. 그건 대체 왜 이렇게 작은 거에 집착을 하니? 오빠 실망스럽다 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오늘 왠지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남친입니다. 뭐라고? 집착? 구질구질? 야, 백다해. 너만 하고 싶은 거 다 해? 남녀가 연애를 하면 이전 연인들 흔적 지우는 거는 기본 예의 아니야. 그리고 뭐? 차라리 대시를 하지 바보가. 야, 너한테 난 도대체 뭐니? 우리 진지하게 만나는 거 맞아? 난 너한테 그냥 엔조이야? 빨리 말해,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이혼 경험이 있는데도 제보자는 그거를 용서가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옛날 일에 그 전 남친, 전 남친까지의 그 키스씬에 있는 사진을 입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좋은 사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남자 만나면 다 지워야 되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혼자 웃기는 거. 지금 만나는 남자 동료가 들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남자는 뭡니까? 이래서 제가 이 남자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카트. 이건 안 만나야 돼요. 저 남성이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여성은 저 남자한테 깊이 생각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뭐 과거에 누구를 만났다 이런 거 가지고 심지어 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헤어질 이유는 조금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태도가 너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남성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남성의 감정이나 그런 걸 배려해 줘야 되는데 배려가 하나도 없고 왜 옛날 사진 가지고 뭐라 그래? 지금 뭐 동료 가지고 뭐라 그래? 왜 날 구속하려고 그래? 뭐 이런 태도면 그 과거에 어떤 남성들과 연애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이 태도 자체는 사실 이제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만나선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백다혜 아나운서 개인 의견도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연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제가 소수 의견. 이게 뭐 맞다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여자분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솔직하고 관리하고 뭐 이러잖아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숨기는 거. 숨기는 거. 이 사람은 장점이 하나 확실히 있어요. 깔끔합니다. 다 보여줍니다. 봐라. 투명하다. 투명하다.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세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보를 한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여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사람한테는 안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만 맞는 건 맞다. 이거는 저는 생각 같은데 그래도 이 여자는 속이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은근 또 설득력 있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헤어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재인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장 연락 다 끊고 헤어지세요라고 하셨고요. 둘리님은 저런 걸 즐기나 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국밥 그만님,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어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영화 제목.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동탄 사시는 이상명님 보고 계시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정말 황당하고도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셨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아침 7시 동탄 메타폴리스 앞을 지나는데요. 저 앞에 뭐야, 사람이 왜 다래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배우자인지 자녀인지는 몰라도 그 몇 초 아끼겠다고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을 내려준 겁니다. 버스 중앙차로에 비상등만 켜면 답니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제발 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유아인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짚어봅니다. 자, 뭐 다들 오늘 오전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이번엔 동성 성폭행 물음표입니다. 서태지 이지아 씨가 결혼했다도 충격인데 이혼했다는 소식이 먼저 알려져서 정말 그때 많은 분들이 놀랐잖아요. 이것도 말이죠. 성폭행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동성. 네, 배우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입건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적용이 됩니다. 고소인인 30대 남성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벽 6시쯤에 잠들어서 오후 4시에 깼는데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소에는 고소인과 유 씨 외에 집주인을 비롯한 3명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성폭행 가해자로 집주인이 아닌 유 씨를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유 씨 및 집주인과 친하지는 않고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에 2차를 하기 위해 참석자 중 한 명의 집으로 옮겨서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일단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피소는 됐지만 주장이니까요. 자, 유아인 씨 측 즉각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고소인이고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되면 경찰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에 증거 자료가 붙거든요. 일단은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참고인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볼 겁니다. 내용이 뭐냐. 요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사강간이라고 한다면은 많지 아니면은 자수면했을 때 성폭행하게 되면 이거는 준강간 혐의인데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피해자의 그 체내에 무슨 흔적이 있다 그러면 요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거 같이 있던 참고인이 과연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당사자는 잠을 잤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당한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유아인 씨 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불필요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조사 받은 다음에 참고인 조사 받고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집주인 그리고 유아인 씨 이번 고소인 자, 이렇게 3명이 있는 집 안에서 이렇게 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 고소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유아인 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그렇죠. 며칠 전에 또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제였나요?
예. 24일입니다. 네.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마약과 연관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마약을 하고 안 하고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습 마약 투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약을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이 간이 시약 검사라고 있습니다. 뭐 소변 검사, 요건 한 일주일 정도 확인 가능한데 여기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모 같은 걸 뽑아갈 겁니다. 그래서 다면적인 검사를 아마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추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상습 마약 투약 등등의 혐의로 4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4년 구형, 뭐 벌금 200, 추징금 등등의 구형을 받았는데, 이게 9월 달에 지금 3일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또 본인도 뭐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좀 성숙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최후 변론 결심 진술을 했던 바가 있긴 하지만, 맞아요. 만약에 이 마약 사건이 양성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두 개를 합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뭐 판결을 좀 미룰 수도 있고, 글쎄요, 하여튼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 1심 판결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만약 뭐 마약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판결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고, 본인은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뭐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제 말이죠. 바로 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정말 이 대중의 어떤 사랑과 지지를 받고 사는 연예인이 이런 일을 이렇게 네. 계속 구설에 오르면, 더군다나 이게 혐의가 확인이 되면 말이죠. 네. 사실상 연예계 복귀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약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유한 씨가 너무 반성을 한다던가, 뭐 본업에 있어서 너무 감동을 준다던가 그러면 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이제 뭐 판단을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범죄까지 더해진다. 그것도 흔치 않은 동성 성폭행. 이거는 뭐 대중들의 용서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결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슈가 터진 것만으로도 지금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미 촬영이 끝난 유아인의 출연작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촬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유아인 씨의 1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판결이 좋게 나온다면 이 출연작들이 또 공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 출연작들의 공개 여부도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 그 유아인 씨가 바둑 기사 이창호 씨로 분한 그 승부라는 영화, 넷플릭스 영화, 그리고 하이파이브라는 영화, 이 두 편이 지금 날짜만 보고 있는데, 뭐 이 상황이면 이게 개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1월 내궈머를 착용했다가 제품이 폭발하면서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업체 측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제보 사건입니다. 넥워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겨울에 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한용품이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도 그거 써본 적 있죠? 아니요, 저는 사실 안 써봤어요, 내궈머. 자, 아무튼 네. 이걸 사용하다 사달이 났어요. 네, 이 피해자는 지난해 12월에 소셜 네트워크 공동 구매를 통해서 이 내궈머를 샀습니다. 2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궈머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 달 동안은 문제없이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사무실에서 여느 때처럼 내궈머를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 걸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들고 있던 내궈머가 폭발을 했습니다. 아유. 피해자는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샀는데 폭발로 인한 화상 사고를 당한 겁니다. 와, 정말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걸 했는데 이게 펑 터졌으면, 아유. 자, 심지어 온열팩처럼 뜨거워진 상태였는데 그게 손에서 터졌으니 얼마나,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당시 상황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제가 3분을 돌리고 이제 사용을 하려고 꺼냈는데 이제 그게 터졌거든요. 어떻게 이제 착용을 하신 다음에 바로 폭발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착용을 하려고 하는 손으로 이제 잡는 순간이 그게 터졌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뭔가 이게 딱 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물체가 제 얼굴에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닦아보려는데 안 닦여서 이제 물 흐르는 물에 바로 이렇게 좀 헹궈보려고 하니까 안 닦였거든요. 너무 아파요, 진짜. 이게 상상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저 사진이 너무 정말 그 내고모가 터지면서 그 안에 이제 물질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얼굴, 턱, 목, 양손, 손목에 이게 튀었는데 뭐 위에 점퍼까지도 튀었다고 합니다. 아마 놀라서 물로 닦았던 것 같아요. 닦았는데 이게 제대로 닦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동료의 도움으로 지금 응급치료를 받았고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화상이 심해서 이게 여기서 치료가 안 돼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진단이 오히려 더 충격이, 지금 얼굴이 어디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아주 크게 상처를 입었었는데 진단이 어떻게 했냐면 턱, 목, 얼굴, 두 손, 손목에 2, 3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게 심각한 화상이거든요. 3도 화상이 가장 심각할 수 있는데 흉터 치료를 1년 이상 받아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활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호전이 영구적으로 될 가능성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월 중순까지 한 달 넘게 치료도 받았다고 하는데,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안 좋은 또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 화상이 뭐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가장 어렵죠. 예. 자, 그런데 이 피해자분께는 더 가슴 아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날벼락 맞은 예비 신부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사고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3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셨다는 겁니다.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미뤄야겠죠. 치료해야죠, 치료. 자, 이어서 피해자분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이거 붕대를 오픈을 한 날에 보니까 제가 상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결혼은 이제 미뤄진 상태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도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그 피부가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특수 화장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가려질지 안 질지도 솔직히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 저거 뭐 신부 화장 뭐 아무리 해도 저 가려지겠습니까? 아유, 어렵죠.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웨딩 촬영, 사전 촬영 다 마치고 청첩장도 다 나왔었다고 하고, 사전 보면 너무 예쁜 신부잖아요. 근데 지금 목하고 얼굴이 화상이 저렇게 입었으면 당연히 신부로서는 당연히 식장에 쓰는 것도 어렵고, 뭐 사진 너무 이제 그 식장에서 사진 예쁘게 찍고 싶은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뭐 결혼식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의사 선생님도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아직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에서 화장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도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혼식을 9월로 미뤘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사진 보면은 들거든요. 나중에 특수 화장이라도 하고 결혼식을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평생 정말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가장 예쁜 신부고 싶은데 사람들이 와서 다 괜찮냐, 흉터는 안 나냐, 좀 좋아졌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감당 못할 것 같다라고 속상해하셨습니다. 야, 진짜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더 화가 나는 건 이 물건을 판 업체 측의 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입원하는 동안 해당 내고머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 측에서 2번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업체 관계자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는지 논란기색으로 안타깝다면서 좋다는 치료는 다 하셔라, 치료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다 지원해 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퇴원을 할 때 한 번 더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고 말하면서 본인 손등에 있는 작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어떤 마음인지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와 피해자의 얼굴 화상을 비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업체 측에서는 금액을 제시해보라고 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그간의 치료비 또 앞으로의 치료비를 감안해서 금액을 제시했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팔아서 1,000원 남는데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고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뭐 들으신 내용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설마 그랬을까 싶어서 이 넥워머 판매 업체와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허가받은 물질로 만들었고 중국에서 테스트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사실은 안내된 사용법보다 오래 가열했을 때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폭발한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고객의 과실로 인정됐다고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혹시나 따뜻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시간보다 오랫동안 가열하는 고객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이게 중국산이군요. 그렇죠. 중국산입니다. 사람 목에서 폭발한 사례는 지금 없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업체가 알고 있었다는 거는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제 사실은 일단 제품 자체가 미국이나 뭐 독일 같은 데도 이제 일본 같은 데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게 이제 업체 측 주장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제조물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조물을 만든 업체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제조업자, 수입업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책임. 똑같습니다. 어. 제조업자도 문제가 되고요. 수입업자는 사실은 그것을 여기 만약 한국 총판이라고 하면 그 책임지고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도 제조물 업자하고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입증 책임 자체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아무 문제 없는데 뭔가 손님 아니면 이분의 과실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지만이 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업체 측은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단 피해자분은 벌써 6개월째 이 폭염에도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행여나 이게 보일까 봐 목까지 오는 마스크에 모자 푹 눌러 쓰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데 자, 팀장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업체 측 합의가 안 되니까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했는데 당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제품 사용 주의사항에 폭발한다는 내용, 폭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폭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파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정해열 이상 시간을 가열하지 말라는 문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대 용어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부주로 인한 피해 발생 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요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는 그렇게 우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피해자가 일주일에 4번씩 그 흉터를 치료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가 상당히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치료비가 일주일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예비 신랑이 빠짐없이 병원도 가지고 또 이 아내를 애인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이쁘다 위로하니까는 아이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복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적으로도 이렇게 피폐해 있으니까 사실은 아이들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이 치료도 잘 받고 업체하고 잘 조율이 돼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예. 일단 그 주의사항에 폭발 가능성에 대한 고지는 없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모녀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70만 원어치 고기를 주문한 손님이 약속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까지 두절됐던 건데요. 포기하려던 순간 사장은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수십 건의 알림이 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사연인데 놀라운 후일담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해당 사장님하고 직접 연락이 닿았는데, 자, 일단 정리를 해보고 가죠. 자, 어머니하고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가게로 전화 한 통이 왔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대신 받았는데 한 남성이 여기 고기 맛있다는 소문 듣고 고기 좀 주문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북 영천에 있는 군부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또 어머니 휴대전화를 알아난 다음에 전화 연락이 왔는데 군부대 상사라고 밝힌 사람이 부대에서 먹을 거라면서 지금 나오는 삼겹살 40kg, 돼지 목살 10kg, 한우 등심 10kg, 총 270만 원치 고기를 주문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이후에도 주문한 등심 그 소 맞죠? 라고 소 등심 맞죠? 라고 확인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모든 작업도 마치고 왜냐하면 이거 고기 다 선별 작업 다 해놔야 되고 맞아. 잘라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27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으니 사장님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사장님도 정말 특별히 신경 써서 더군다나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먹을 거라니까 제일 맛있는 고기들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대. 자, 그런데 정작 오기로 한 그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상사라는 사람 함흥차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5시에 이제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상관이 안 왔다고 상관 오면은 이제 바로 출발해서 고기를 이제 가지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현장에서 현금 결제를 하겠다. 뭐 아이스박스에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6시 정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이제 6시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해서 카톡을 확인을 했더니 카톡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엄마 이제 핸드폰을 다시 캡처를 한다고 엄마 핸드폰을 봤는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원래 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지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결국 사기꾼이었군요. 네, 찾아가기로 한 날이 이번 주 월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상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곧 출발하겠다고 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두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온다던 상사는 오지 않았고 다시 전화해보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카톡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름이 웬 지영이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이름까지 바꾼 걸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직감이 왔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마감 때까지 기다릴 테니 찾아가라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읽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보자 모녀 연락처를 모두 차단한 것 같아서 동생이 대신 회사 번호로 전화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남성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이름을 대면서 왜 고기 안 찾아가냐고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받겠습니까? 안 받죠, 당연히. 자, 저희가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대위를 사칭한 사람이 무려 한 거의 500개 가까운 도시락 주문했다가 노쇼했던 그거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노쇼다 그거는 이제 예약을 했다가 본인이 당일날 뭐 바쁜 일이 있거나 뭐 가기 싫거나 이래서 회피를 하거나 게으르거나 뭐 이런 어떤 노쇼를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 경우는 충북 청주에서 도시락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고기 사건도 그렇고 사실 그런 노쇼로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의도를 하고 계획을 한 사기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그 방화 심리처럼 뭔가를 남을 괴롭히고 과학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성을 투사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본인이 재밌거나 또 나아가서 쾌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고통 속에 빠지면 쾌감을 느끼는 어떤 그러니까 네. 약간 예전에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탕수육 뭐 짜장면 막 해놓고 뭐 그렇게 사기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한테 이 행동을 했는데 별로 이득이 지금 없어요. 전혀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해소 내지는 쾌락, 뭐 쾌감 이런 게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때 그 도시락 사건에 나왔던 대위랑 오늘 사건에 나오는 상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다르다고 해요. 그렇지만 주의하실 것은 지금 군부대 예약 사기가 기승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 아까 그 고기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팀장님, 저거 다 손질해가지고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맞춤형으로 저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저거 그냥
먹을 수도 없고 저걸 다시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 상황 보게 되면은 찾아러 오지 않으니까는 사기를 당한 건데 저 고기를 사시는 사장님이 소분을 해서 진공 포장을 했습니다. 진공 포장을 해서 팔 수는 있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판매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몇십만 원 손해를 보고 또 저만한 물건을 언제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이 사기꾼을 이제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이게 사장님 생각에는 고소는 했지만 언제 잡힐지 또 잡힐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통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 조회를 하게 되면은 그 주소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고나 고소하게 되면은 저 사기꾼은 사실은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체포를 하게 되면은 용서하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장님께서는 뭐가 됐든 본인은 이렇게 피해를 입으셨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이거를 SNS에 이 사건을 정리해서 올리셨대요.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7분 만에 완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노쇼 방어는 일단 처분은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다른 거래처를 좀 알아보곤 있었는데 요즘 같은 이제 불경기에 이게 넘길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 뭐 뒤에 오셔가지고 뭐 부모님이 뭐 대형 식당 하시는데 자기가 뭐 다 살 수 있다, 뭐 다른 분은 뭐 꽃등심은 자기가 다 구매를 하겠다,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도 이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댓글도 많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이제 하던 스토어팜 거기에 이제 노쇼 그것만 해가지고 제가 3가지를 올렸었어요. 올리니까 그게 한 7분 만에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고기가. 이제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었어요, 그때는. 저희 엄마는 이제 뭐 다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저 처치곤란이던 걸 7분 만에 다 파셨군요. 네, 두 사람은 다른 가족들이 속상해할까 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이 퍼지면서 기사화됐고 아버지가 정육점에 누가 사기를 쳤다더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온 가족이 크게 상심해 있었는데 부모님이 식당을 하셔서 고기를 대신 살 수 있다, 소등심을 모두 사겠다 이런 문의가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노쇼로 남은 고기를 조금이라도 팔아보자는 생각에 온라인 상점을 열었는데요. 단 7분 만에 완판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대량 주문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50명 정도가 조금씩 사갔다고 합니다. 상점을 닫은 뒤에도요. 고기가 남았으면 사고 싶다, 괜찮으시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 연락이 꾸준히 왔다고 합니다. 자, 보셨죠? 그 아버지는 어디 그 정육점에 누가 사기를 쳤어, 조심해. 그랬더니 여보 그거 우리야. 자,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육고기 판매를 하시다 이런 일을 당하셔서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낙심을 하셨는데 이 아드님이시죠? 아드님께서 온라인에 이거를 올리니까 이제 완판이 된 거죠. 물론 좋은 고기를 좋은 가격에 파니까 이렇게 금방 완판이 됐을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주부들 중에서는 이거 이제 공동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을 찾아내곤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네트워크에 힘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또 열심히 사시는 어떤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준 많은 소비자들도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훈훈하네요, 간만에.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앞에 차를 대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벌써 1시간째 대기 중이지만 절대 전화나 문자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중년의 여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남성은 가는 내내 백미러를 통해서 여성의 눈치를 살피는데요.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교수님. 네.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더니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100년 머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40대 남성 김 씨를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장모님입니다. 이 김 씨는 국내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모는 맨 처음에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도 정 교수가 아니라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도 그 김 씨 면전에 대놓고
아니 우리 딸은 판검사도 충분히 만나래다. 그 나이 먹도록 정교수도 못 되고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 씨의 아내는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현재는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모는 결혼은 허락하기는 하는데 결혼을 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좀 보살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 씨는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결국에는 처갓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매일 왕복 4시간 거리의 직장을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은 판검사도 충분히 만날 애야. 아이 그럼 판검사 만나지 뭐하러? 응? 아이 그리고 시간 강사가 뭐 어때서 정교수 되기 전, 부교수 되기 전까지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3회 김 씨가 집 근처로 이사를 한 이후에 장모의 연락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마트, 백화점까지 차로 데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연락 횟수가 많아지더니 급기야 토요일 아침 7시에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갈 거라면서 3시간 거리를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급기야 김 씨는 평일 새벽 3시에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장모에게서 부재중 전화 6통이 찍혀져 있었는데요. 아이고.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장모는 개가 잠을 안 자는 게 아픈 것 같다면서 24시간 동물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개는 이렇게요? 네, 강아지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김 씨는 전날 회식으로 숙취도 안 풀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장모는 내려간다 하면서 1시간 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장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두 다 들어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장인과 아내는 고생한다는 말만 하고는 방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생한다는 말은 했네 그래도. 자 팀장님. 아니 세상에 무슨 뭐 콜택시도 아니고 부르면 달려오는 겁니까? 그 사위가? 너무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예쁜 손녀딸이 태어났대요. 보통 이렇게 뭐 장인 뭐 장모하고의 관계 이렇게 어른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3세가 딱 태어나면은 또 이 눈독도 탁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구박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 장모님이 손녀를 태어난 걸 딱 보더니 요것 봐라. 이 작은 눈은 자네를 닮아가지고 좀 그렇고 어떠한 콧날 우리 딸 닮아가지고 예쁘고 멋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된 거는 우리 딸이고 못된 거는 사위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언제는 손주가 나면은 우리 집 금방 이사 와. 내가 봐줄게. 하는데도 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끝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모님이 야 요즘은 엄마가 아니고 아빠도 집에서 그 가정주부처럼 그 하는 게 대사라고 하니까 자네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은근히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육아휴직이 힘든 모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김 씨 엄마 즉 시어머니를 불러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들은 이 내용 정말 참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나만 참으면 된다. 하루에 진짜 참을린 3개 쓰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필이면 처제가 예. 내 처의 동생이 엄친아와 결혼을 합니다. 자, 위기입니다. 아내보다 3살 어린 처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장모님이 그토록 원하던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하고 처제가 결혼하게 됩니다. 사기꾼? 아니요. 뒤에 들어갑니다. 사. 뒤에 들어가는 근데 사. 강사도 사자 아닙니까? 그러네. 강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장모가 이거 가짜 사자다. 니는. 니는 김서방 니는 가짜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신이 난 이 장모가 동서가 되겠죠. 자동차 선물까지 해주고요. 지원금도 빵빵하게 줬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 좋다 참았는데 문제는 손주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나오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제 아이가 순금 거북이를 사줬다고 합니다. 순금 거북이 저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엄청 비싸거든요. 4살 된 김씨 딸이 있는데 이 딸한테는 중고 당근마트가 그 당근마트에 산 그런 옷 사주고요. 당근마트요? 예, 헌옷이죠. 신생아의 조카 아주 브랜드 엄청 비싼 거 백화점 옷을 사줬다고 합니다. 당근마트라는 데가 있나요? 당근마켓이죠. 아이고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방송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자
이 정도 됐으면 그 아내가 나서야죠. 아,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백다희 아나운서 연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한번 해봐요. 네, 엄마한테요? 아, 친정 엄마한테 화를 내야지 이 정도 네, 되면. 엄마, 너 신랑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죠, 얘기를. 네. 그리고 결국 김 씨도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까지 차별하는 건 진짜 너무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아내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괜히 당신이 자격지심에 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동안 쌓여온 분노가 폭발을 했고요. 운전기사 노릇부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모님이 말릴 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일촉즉발인 상황일 때 갑자기 장모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왜 나와 또? 띠띠띠띠띠띠 김서방 있나라고 장모가 들어온 겁니다. 뭐하러 근데 들어와?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 어. 왜 자네 그 내 딸한테 소리를 지르냐라고 화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김 씨 박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혹시 저기 무슨 뭐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놨나? 들리잖아요. 소리 치는 게. 아 진짜? 근데 김 씨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게 좀 놀랐던 게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 아, 맞다.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라고 장모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니까 아내가 아이 우리 엄마 그거 알면 어떤데 우리 엄마 좀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2대1로 싸우는 구도가 됐는데 장모가 야 자네 그 맨몸으로 들어온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따박따박 말 대꾸하고 소리 내냐고 소리를 쳤고요. 정 교수는 언제 될 건데 자네 김서방라고 소리치고 전세에서 언제 탈출할 거냐라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장모 플러스 아내 2대1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세상에 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사건건 사위 무시하는 장모, 손주까지 차별하는데 참아야 할까요? 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약식 푸 챌린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혼이다, 동그라미. 아, 이런. 그래도 대강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지. 이혼은 아니야, X. 아, 이렇게 신중하시나요? 자, 일단 은배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물론 장모님하고 아내가 한편이 돼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대학 강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무시했다. 제가 볼 때 남편이 좀 강하게 나가셔야 돼. 이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장모님이 말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내 말을 따라.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약하니까 그 장모나 아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남편분 조금 강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늘 정말 웬만하면 장모님 때문에 혹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선택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제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르신들을 잘 모시되 좀 거리를 두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둘의 관계가 어려우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양쪽 어르신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면 자녀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아, 교수님 근데 여기 받습니까? 보면은 이 와이프도 네. 당신이 좀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아내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입장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며느리들 차별하는 시어머니.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내 편이 돼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우자가 내 편이 돼주면 이 아내나 남편이 다 눅 놓듯이 그 마음이 녹을 수 있는데 아내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모님이 무조건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지만 또 이 네. 대학 강사분도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좀 주눅이 들어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교수가 되시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아, 진짜? 이것 가지고 이제 이혼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리고 이제 본인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아내하고는 관계가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요 때만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자가 또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조금 말랑말랑하게 쳐다보시고 해주지 마세요. 전화 안 받으면 되죠. 아이고야 못 받았으면 장모님 죄송합니다. 끊으면 됩니다. 하나도 해주지 마요. 알았어. 자, 왜 새벽에 전화 받습니까?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유일하게 또 소수 의견. 네. 아니 저는 그 소장님 말씀대로 뭐 장모님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지만 이 아내 때문에요. 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내가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서 그래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 다 이혼하라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하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뉴퍼실 디스크 누런 얼룩 세탁조 냄새 하나만 툭 던지면 뉴파실 디스크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세탁조 오염 방지 효과로 상쾌하고 깨끗한 세탁 경험. 뉴퍼실 디스크 6593 하수요. 누구였더라? 징징댈 줄 알았는데 쿨하시네. 목적은 단 하나. 난 내 돈과 아파트만 찾으면 돼요. 전도연, 지창우, 임지연, 리볼버 8월 7일 극장 대개봉. 시리즈9 프로 플러스 아침의 깔끔함을 저녁까지 업그레이드된 6개의 커팅 요소로 닿기 힘든 곳까지 남김없이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자, 왜 글로벌 픽 안 하냐고 자꾸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